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석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이었죠. 조계사 대웅전 참배를 시작으로 종무 인수를 받고 임기를 시작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종단 사상 처음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된 만큼 종단 안팎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비상한 관심 속에 취임한 진우 스님은 매일 새벽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로 하루를 시작해 종단 안팎의 여러 현안들을 풀기 위해 동군 서주에 오셨습니다. BBS 불교 방송에서는 진우 스님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우 스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총무원장 소임을 맡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 오셨는데요.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원장 취임하기 전부터 또 수행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고 또 네. 원장이 됐다고 해서 뭐 수행자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장 되기 전이나 또는 원장 소임을 맡고 나서 또 마음은 뭐 한결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몸이 좀 분주해졌고 예. 좀 바빠졌죠. 예, 뭐 그런 면에서는 몸이 좀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말 1년 바쁘게 지내오신 것 네. 같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 모습, 네, 다양한 곳에서 만나뵐 수 있는데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상 속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모습에서 저희도 배우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매일 108배를 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108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 소임 맡기 전에도 이제 쭉 해온 것이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소임 이후에 108배는 약간 의미를 좀 부여를 했죠. 네. 역시 또 종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원장으로서 우리 종도들 특히 이제 우리 불자들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평안해졌으면 네. 좋겠다. 네. 좀 근심 걱정 좀 없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염원을 담아서 부처님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108배 글자 그대로 108이라는 그 번뇌의 숫자 아닙니까? 네. 그 번뇌를 모두 없애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모두가 자타일치 성불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108배는 운동도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죠. 네. 몸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운동은 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네. 108배로서 그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리 이타의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뭐 굳이 뭐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스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취임 후 지난 1년은 어떤 시간이었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온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단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포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소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좀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을 네.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많이 이제 움직인 편이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때 하나하나의 일에 집중을 좀 한 편이어서 네. 그 일을 계속 그 일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1년이 지나가게 네. 됐고,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어제 이렇게 우리 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1년 동안 한 일이 나름은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종도들이나 이제 세인들이 보기에 얼마만큼 평가를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열심히 해왔고, 그동안 종단에서 수건으로 염원했던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이제 성취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운 좋게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전 원장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쭉 이렇게 일관되게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결실들이, 네.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마무리가 좀 된 듯한 그런, 뭐 그야말로 이제 숟가락 하나 얹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장 선생님 뵐 때마다 정말 처처에 안위 계신 곳 없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종도들의 어떤 법회라든지 또 손길이 필요한 곳에 원장 스님께서 항상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 점에서 아마 불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굉장히 한국 불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37대 총무원 집행부는 핵심 정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를 통해서 경주 남산 열왕곡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 또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 지역 불교 활성화와 미래세대 인재 양성에 정말 열심히 앞장서고 계신데요. 이제 제 37대 총무원 집행부의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현안들을 원장 스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이른바 선명상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까지의 불교적 전법에 있어서 설득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다. 네, 네. 그래서 현대적인 사람들의 정서, 현대적인 언어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단적으로 이전 발붙고 나서서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그 핵심 수행 부분이고, 네. 또 그것이 우리 불교의 아주 최상승의 어떤 그런 이제 목적과 방법론일 텐데, 이제 그 참선으로 접근하면, 특히 이제 가나선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좀 많이 어려워하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고 편하게 이제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그러한 마음 명상. 네. 이라는 그 용어,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선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는 아주 쉽고 편한 내용들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보급시키면 그게 급속도로 사람들의 마음, 특히 젊은이들의 어떤 상실된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바로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와 함께 그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좀 보급을 많이 해서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 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과 연계하고 전국 사찰에서 그러한 명상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이행을 하면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근을 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K명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문화 트렌드가, 종교적 문화 트렌드가 생겨서 세계화하는데 그 뭐 어렵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포교가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또 불교와 가깝게 될 것이고 해서 이제 그것이 가장 포교의 효과적인 면이 아닌가. 예. 이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명상센터 설립도
핵심 과제로 제시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명상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명상센터들이 세워져야 하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템플스테이 사찰과 일반 사찰에서 우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부 성격인 그러한 명상 센터 부분은 지금 이제 장소를 어느 정도 이제 예정을 선정하시고.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착수가 이제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명상센터는 이제 구체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거기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구소가 함께 이제 곁들여져야 될 것이고, 이제 부대 시설들이 이제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관이나 종단 스님들하고 이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제 아마 이제 조만간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정말 명상하면 어느 거점 센터에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사업은 종단의 핵심 불사이기도 합니다. 열암곡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불사인지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또 마의 부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이제 통일신라 때 조성된 부처님인데, 어쨌거나 그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넘어져 계시고, 그렇죠. 그 넘어져 있는 그 기간이 아마 거의 1000년 가깝게 이렇게 넘어져 계셔서 불자들 또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이제 이제 물질로 만든 뭐 부처님 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고 숭상의 그 대상인 불상을 그렇게 넘어진 채로 그냥 놔둔다는 그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의 도리고, 또 하나는 그 석굴암 부처님과 같은 동시대에 이제 조성된 부처님이라서 아름답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엎어져 계신 그 한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조성이 잘 된 불상이시고, 그 부처님 속에는 우리의 그 문화 역사가 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불교 정신, 또 민족 정신, 그런 을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을이 담겨져 있어서 그 부처님을 빨리 세워야 우리의 과거 문화 역사를 바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처님을 과거에 1000년에 넘어진 부처님을 세움으로 해서 미래 1000년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세움으로 해서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문화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것도 일으켜 세운 부처님이 앞으로 1000년간 잘 이렇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 정신도 세워진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빨리 이렇게 세워서 우리 민족,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그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복합적인 염원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제 세워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하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물리적인 시간이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은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동안 이제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 천년을 세우다라는 그 정신을 빨리 이렇게 세우는데 그 마음을 다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교계신문에서 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더군요. 궁극적으로는 이 마의 부처님이 일어나시는 날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감동했었습니다. 네, 내년 지나서 우리가 열한국 마의 부처님의 이렇게 일어서신 모습을 친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네. 참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정말 이렇게 순례를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본말사에서도 네. 아마 계속 순례 중에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특히 빨리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방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사업이 현재 진행 상황 또 앞으로의 절차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불교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출가자 감소 등이 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맞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뭐 출가자 감소 또는 탈종교 현상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1700년 역사, 불교 역사 동안 그때그때의 사람들의 어떤 사고와 정세에 맞는 그러한 그 소위 대기설법, 설법을 해서 불자들로 하여금 이제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근자에 들어서 그게 좀 우리 불교계가 좀 그 대처하는 게 좀 약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현대 물질 문명 그리고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현대 문명에 좀 발맞추지 못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이제 한글 대장경이다 해서 굉장히 참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의 그 사고에 맞게 이렇게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역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자녀들 출산율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가율 또한 같이 이제 작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지금 이제 복합적인 악재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됐죠. 출가자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부분적인 어떤 그런 임기응변식의 어떤 조처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불교가 현대 사람들에게 빨리 다가가야 된다. 그 사람들의 감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쉬운 불교 그리고 감동적인 불교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부분을 이제 명상으로 이제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 불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불자들이 늘어나서 불교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 그게 또 출가자들이 또 겸하여 이제 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자화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뭐 청년 출가자들을 위한 또 군종 법사를 하는데 이제 일단 대학 들어와서 지원만 하면 4년 동안 뭐 나중에 이제 군종 법사를 꼭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뜻을 두고 오는 학생들은 다 이제 4년 동안 무료로 장학금 지급을 하고 모든 편의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를 4년 마치고 이제 대부분 이제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군종 법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 결정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이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마다 어떤 포교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또 선순환의 고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포교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 불교계의 화두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청년 불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종단은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불교가 이제 젊어져야 됩니다. 이제 미래 불교를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다시 이제 다 미래 또 불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말 좋다라고 이제 감동할 때 이제 그게 포교가 되고 전법이 네,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우리 주석 스님 구무다에서도 내가 이제 한번 네, 청년 포교. 네, 토크 대담도 한번 콘서트 했지만 있으셨죠. 네, 네. 어제 그저께도 이제 길상사에서 한번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다가서려고 제가 네. 이제 제가 솔선수범하는 이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선에 있는 우리 주지 스님들이나 법사 스님들께서 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네. 설법 또는 토크 뭐 그런 자리를 네. 재미있는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지시기를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제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불교가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네.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흥을 하고 불자가 돼야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우리 차세대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알리지 않으면 이제 불교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전법이나 포교를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울결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대학생 전법 전법단, 포교 전법단 또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출발을 했고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전부 호응도 많고요. 거기에 이제 그 따르는 우리 스님들이나 또 거기 제가 신도분들도 너무나 적극적인 교수님들, 특히 교수님들이 이제 그 리드를 하고 또 그걸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자 교수님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지난 300일 취임법회 부산 쿠무다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원장 스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끝나고 나서 동국대학교 학생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불단에 계신 부처님께서 우리 아래로 내려와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설법, 눈높이 교육이 참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정서가 다르고 또 생활 어떤 패턴이 다르고 삶의 그 자죽들이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공감을 하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는 했습니다. 저도 반성도 많이 했고 많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제 근기설법의 어떤 네, 힘이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 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이 전통사찰 존립을 위협해온 각종 불교 악법들이 하나둘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오랜 난제였던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가 해소되고 또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폐지된 대신에 감면된 비용을 국고로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관람료 부분이 해소된 데 대해서는 뭐 저로서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찰과 또 우리나라 그 불교 문화재를 쉽게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너무 잘된 것이라고 이제 자평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관람료라는 것도 없어졌지만 관람료에 의한 다른 어떤 문제를 이제 연결하는 것도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관람료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문화재 중에 우리 불교문화재가 60%가 됩니다. 지방문화재까지 하면 73%, 70%가 넘고요. 그런데 국가문화재 60%에 해당하는 불교문화재를 우리 사찰이나 우리 스님들이 다 이렇게
사부 대중들이 관리, 보존, 운영 그리고 이제 지켜왔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네.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뭐 정책적인 예, 지원이 비용을 네. 지원한 적이 없어요. 없죠. 네. 다만 이제 뭐 문화재 주변 정비 뭐 지원이라 해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당해 문화재 그러니까 이제 전문화재죠. 이제 문화재 한 점 한 점당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지원비가 조금 이제 배정이 되기는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한 뭐 인건비라든가 뭐 관리비라든가 또 부대 어떤 뭐 이제 그걸 관리 운영하려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전기료도 들고 네. 또 뭐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사찰에서 네. 우리 스님들이 다 네. 부담을 하고 우리 스님들 물론 우리는 그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대상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지만 문화재 측면에서는 문화재 측면에서는 그거는 제도가 종교를 필요하죠. 떠나서 네. 또 불교를 불교 의식을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그런 제도로서의 그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네. 전혀 없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뭐 능이라든가 궁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요 100% 국가에서 다 관리하고 네. 비용이 다 들어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한 모든 일체 지원금은 전부 국가에서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사찰 불교 문화재들은 전혀 그런 게 이제 전무하죠. 없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을 이제 좀 달리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종교, 불교, 스님들이 해야 할 것. 네. 이것은 그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나머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있으면 국가에서 그거는 관리비를 내야 되고 네. 예, 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지방 정부에서 또 관리비를 대야 되고 그게 네. 마땅한데 지금까지 그게 전무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인식을 좀 달리 네. 하고 방송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불자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문화재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고 네. 불교 문화재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족과 또 우리의 얼이 거기에 다 스며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시대 정신이 다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화재로서 어떤 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이제 네. 문화재이기 때문에 네. 그 문화재는 잘 보존 전승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봄으로 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를 그 문화재를 통해서 알고 또 우리의 자긍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그런 관람 계기가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이 지원 매뉴얼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종부세법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또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규제들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찰에 큰 부담이 되어온 전기요금 개선도 이 종단과 정치권, 정부의 조율 속에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찰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죠. 네, 예, 그렇습니다. 땅이 많은데 그게 뭐 실은 이제 그 현대적인 뭐 어떤 실용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닌데요. 네. 또 주로 이제 임야라든가 뭐 이런 게 돼 있고 그리고 사찰 밑에 주변에 이제 이미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러한 주민들이 네. 그 사찰 땅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씩 이제 임대료를 받는데 네. 그 부분을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이제 그 세금 부분을 매기다 보니까 총부세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과한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건물 부분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그게
법률 개정을 해서 이제 완전 감면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토지 부분은 지금 이제 계속 뭐 추진하고 예, 계시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부세 부분은 이제 전면 감면이 되는 네. 걸로 이제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료 보조 부분은 원래는 전통 사찰도 그 국가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만 해놨지 아무런 뭐 지원이나 보상이나 뭐 그런 게 전무하거든요. 네. 괜히 규제만 넓어졌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전통 사찰들은 그래도 전기료 부분 같은 거는, 전통 사찰을 유지하려면 전기료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부대 그렇습니다. 비용이 네. 드는데, 아니 그것도 우리 스님들이 다 그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정만 해놓고 규제만 했지, 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제 제도 개선이 예, 없었죠. 그 네. 뭐 지원 정책이 전혀 네, 없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전기료 부분만이라도 우선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네. 올해 이제 54억을 받아서 네. 일단은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 사찰에게 사찰만. 이제 나눠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약 900, 1000개에 가까운 그 전통 사찰 네. 전체를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부하고 이제 협상 중에 있는데, 네.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체부에서 이렇게 네, 지원을 해주면 네. 이제 자부담이란 게 있어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네. 20%씩 적용이 돼서 네. 사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더라도 거기에 자부담 대한 때문에. 네. 20%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너무 그렇죠. 엄청 네. 커서 네. 아예 그냥 애초에 그 공사 시도조차도 네.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선은 이제 10%로 네. 이제 절반 감면이 되었고, 감면을 올해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법으로 완전히 이제 만들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공원법,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이 이제 규제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찰 사유재산을 강제 뭐 징수하듯이 네.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아무런 이제 그런 그 사제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을 못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묶여 왔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는 가치 평가를 해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네. 이제 열렸습니다. 아, 이제 네.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제 묶여왔던 네. 그러한 악법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그 것들이 이제 있죠. 조금 이제 개선될 여지가 네.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1년간에 총무원장 스님께서 해오신 이런 일들, 정말 1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들을 정말 많이 또 추진해 오셨고 또 성과를 만들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종도 스님들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한국 불교사 최초의 종단지경 스님 전문 병원이라고 하죠.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승려 복지 발전을 10년을 앞당긴 성과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스님들의 노후 보장, 복지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타운 구상 등 앞으로의 보관에 대해서도 여쭙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다라고 이제 느꼈던 부분이 이제 아미타 요양병원 네. 개원인데요. 2008년도에 이제 그 각현 스님께서 네. 이제 설립을 하셨죠. 파라미 요양병원이라고 네. 해서 설립을 하시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각현 스님께서 이제 열반을 하시고
성운 스님께서 이제 이어받아서 그걸 이제 재단화하고 쭉 이제 그 운영을 해 이제 오시다가 그 성운 스님께서 처음에는 우리 저 전 원장이셨던 우리 자성 스님께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양을 하려고 이제 자성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자성 스님은 이것은 종단 차원에서 해서 네. 우리 종단의 승려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큰 뜻을 내셔서 이제 다리를 놔 주셨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우리 또 전에 총무부장 했던 호산 스님이 이제 노력을 또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상임이사로 있습니다만은 대표이사.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종단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165병상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뭐 열반을 하시거나 하시면 하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스님들 전용 그 요양원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병상을 넓혀서 이제 한 현대식으로 80병동 이렇게 더 늘릴 생각으로 있고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우리 스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혜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종단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무관심해 온 점이 없지 않고 또 본인들도 뭐 나서서 막 이렇게 하기에는 스님으로서의 어떤 위상에 흠이 갈까봐 이제 그런 면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프면 아프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이 육신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늙고 병들고 하면 누군가는 이제 또 돌봐줘야 되고 전에는 이제 상자들이 다 했는데 요즘은 우리 절집에서도 그 뭐 상자들이 이렇게 해주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제 요양병원 스님들 전문 전용 요양병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신 이제 그게 스님들 정서에 맞게 그 환경이나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제 그 맞춰야 되겠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스님들은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수행관도 있어야 되고. 수행관도 공간도 이제 곁들여서 그렇게 이제 거의 좀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7대 집행부의 또한 주요한 과제가 바로 불교 장례 문화 확산을 선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장례 문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불교는 성불하기 전에는 윤회를 하게 되고 그것도 육도 윤회를 이제 하게 되고 사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싶으면 지금 현재 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장례 문화, 특히 이제 우리 납골이라든가 위패라든가 이런 그것도 이제 우리 절집에서 그런 것을 좋게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이제 안심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스님들이 다 담당을 해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뭐 별 큰 문제가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마음이 우선 편안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 문화는 이제 지금 90% 이상이 이제는 그 화장 문화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매장 문화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특히 화장 문화는 우리 절집에서 다비 문화하고 이제 같은 그런 선상에 있어서 중간적으로
앞으로의 장례 문화는 우리 불교, 우리 종단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사업부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전체 이제 사찰, 납골, 위패, 영단 뭐 이런 걸 전수조사를 지금 이제 거의 마쳤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 또 어떤 방법의 의식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문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런 청사진이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더불어서 네. 절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다비장도 네.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개방을 하고 또 그것을 잘 발전시켜서 하면 아마 그것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그게 네. 아마 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스님들 위한 아미타 요양병원 또 이어서 불교 장례문화 확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 정말 이렇게 순서대로 잘 이어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또 국내외에 그늘진 곳들을 돌보는데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비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불교는 뭐 아시다시피 내가 성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생 구제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목적의 하나죠.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을 해야 되고 자리리타 정신이 발휘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선상에서 보면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구제해 주는 것도 우리 불교가 해야 할 당연한 몫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는 네. 반드시 이제 갔고요. 특히 이제 뭐 어제 그저께 제가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을 다녀오셨죠. 제가 네.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서 물론 이제 그 장애인들도 이제 살펴보고 그 장애인들의 어떤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굉장히 그 연민의 정도 느끼고 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이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이제 그 특수교사들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보호사들이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의 애로가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죠. 장애인들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막 신체적으로 굉장히 부딪힘도 많고 또 돌발적인 상황, 사고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일이 대처하는 그 교사 또 보호사 분들의 그 노력이 정말 보살의 정신이 아니면 하기가 힘들겠구나.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쨌든 그 양쪽 다 그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자들을 우리가 이제 보듬고 또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교 불자들의 당연한 이제 몫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실천 방법인 육바라밀행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라는 게 꼭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보시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런 바라밀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그런 뭐 어려운 곳, 어두운 곳, 힘든 곳이 있으면 항상 이제 제가 솔선수범해서 찾아갈 예정이고 또 우리 전 정도 특히 우리 스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년이라는 임기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들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우리 불교가 이제 포교가 돼야 되고 또 전법이 돼야 되고 또 젊은이들을 불자화해야 되고 출가를 시켜야 되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그런 쫌쫌한 계획을 잘 짜야 되고요. 그걸 이제 정말 세밀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우리 불교가 또 새롭게 태어나고 체질 개선이 되고 새로운 어떤 불교가 도약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접근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쭉 말씀 나눴던 그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 불교의 어떤 권익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불교의 진면목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쉽고 또 간결하고도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의 법문이나 그 설법을 잘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변환시켜서 빨리 이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일선 주지 스님들 모든 스님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이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뭐 좋아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1년간의 일들에 아마 조금 전에 말씀처럼 디테일한 부분을 더해 주신다면 아마 회양을 잘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방송 함께 하고 계신 시청자 그리고 불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죠.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부처님의 말씀은 불교의 진리고요. 그래서 84,000대장경이라고 하는 큰 이제 그 바다와 같은 설법들이 많기는 하지만 역시 그것을 딱 이렇게 함축시키면 내가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근심 걱정 모든 일체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나야 된다는 게 이제 그걸로 다 귀결이 됩니다. 이제 내가 그러한 번뇌를 벗어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심을 가져야 돼요. 신심을 가지려면 부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정말 이제 힘들다고 또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부처님께 잘 열심히 잘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육바라밀 행을 우리가 잘 해나가다 보면 저절로 그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자비심이 나오고 또 자비심이 나오면 모두가 다 불국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좀 반드시 길러야 되고 또 전법 하는 데 있어서도 신심을 가지고 전법을 하면 금방 이렇게 감화돼서 불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부처님에 대한 불교에 대한 굳건한 믿음, 신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 조금씩이라도 예불 하시고 108배 하시고 조금 여유 있으면 108배 하시고 힘들지 않으시면 단 5분이라도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제 좋은 그러한 결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정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모시고 취임 1주년 기념 특집 대담 나눠봤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는 지난 임기 1년간 공심으로 종단 운영에 매진해 왔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 대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불교 중흥의 초석을 놓고 대중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불교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BBS 특별 대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